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네, 오늘 어제부터 해서 1박 2일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 부분 때문에 오늘도 이슈가 좀 크게 된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결렬됐다,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죠. 제목에 나와 있듯이 김정은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밥을 안 먹고 그냥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번에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이게 완성됐다면은, 협상이 완성됐다면은 저는 오히려 더 신기하게 세상을 봤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1월까지는 강력하게 대북 관련주, 남북경협주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렸죠. 11월부터 1월까지, 2018년이겠죠.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오하고 남북경협주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월에는 바이오 조심해야 한다. 언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 영상에 남아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바이오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재료 노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바이오 쉬었죠, 계속.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죠. 셀트리온 자체보다는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해서 이제 조금 전망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남북경협주는 1월까지 계속 매매, 2월 초까지도 괜찮다고 했어요. 네, 이제 설 연휴 앞두고 이제는 그만 매매하시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설 연휴 앞두고 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다 계속 말씀드려요.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남북경협주는 좀 쉬었다 가면은 그때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를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그래서 남북경협주 들고 계신 분들이 최근에 저를 안 좋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제가 경협주는 이제 좀 그만 보시고 차라리 바이오를 보셔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6월에는.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맞아요. 남북경협주는 계속 좋았잖아요. 이제 서로 순환매가 돌면서 11월에 좋았던 종목, 12월에 좋았던 종목, 1월에 좋았던 종목 해가지고 좋았잖아요. 저 대장주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은 아난티를 한번 볼게요. 이게 대장이니까. 아난티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9,700원 아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미 3만원 넘어서 와 있잖아요. 3배 이상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잠깐 쉬는 구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짐로저스가 3월에 북한을 방문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도 오히려 좀 밀려야지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좀 밀려줬죠. 그래서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좀 약간의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료 노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가도 만약에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분위기로 끝나서 대북 제재를 일부만 풀어준다라고 해도 약간 오르는 척 하다가 그만큼 풀어서 뭐해 하고 밀리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완벽하게 비핵화가 되고 완벽하게 협상이 됐다, 문서화를 시켜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진짜 좋아서 날라갔겠죠, 종목들이. 근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북한은 이슈는 단기에 마무리 안 돼요. 왜?
트럼프 내년이죠. 이제는 내년에 재선에 이용해야죠. 정치적 이슈로 이용을 해야죠. 그 전에 마무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김정은이 급했고 트럼프는 그냥 받아먹었다, 날로 먹었다라는 이미지가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트럼프는 차근차근 이제 북한을 약간 길들이기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해서 본인 임기 안에는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죠. 그럼 트럼프는 거의 6년 가까이 남은 거예요. 얘는 11월 선거니까 6년 가까이가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비핵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대북제재를 다 풀어주고 시작하면은 내년 재선에도 이용이 안 돼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서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너무 물렁물렁하게 말랑말랑하게 봤다. 제 기준에서는 이래요. 지금 뭐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영변 쪽으로 해서 뭐 일부 비핵화 뭐 얘기 나오는데 안 된다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플러스 알파 얘기 나오잖아요. 플러스 알파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북한이 시작은 이거였죠. 작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시작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응원단 파견.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이. 기억나시죠? 이때 제가 북한 바뀌었습니다. 그 전년도까지는 2017년에는 뭐 핵실험 계속하고 두 번 하고 저 미사일 날리고 불바다 만들겠다고 하고 트럼프 일로와 내가 잡아먹겠다 뭐 잡아먹을 듯이 얘기하고 일본의 상공에다가 뭐 ICBM 날리고 뭐 계속 했었잖아요. 불바다설 하면서. 이게 왜 그랬냐면은 2017년에 무력 시위는 제가 이거라고 했어요. 얘네가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다. 전쟁 위협이 아니다. 지금 북한을 핵 개발국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핵 보유국으로 협상 테이블 올려달라.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무력 시위한 이유가. 핵 개발국하고 핵 보유국은 달라요. 근데 뭐 유엔이나 이런 데서 자꾸 북한은 이제 핵 개발국이다 아직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고, 북한은 우리는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기술력이 있는데 무슨 보유국이지 개발국이냐, 우리를 대우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 이제 위치가 달라지는 거지.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무력 시위를 한다라고 제가 2017년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뀌기 시작한 거는 2018년 동계올림픽. 이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철도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데아TI 2080원에 말씀드렸죠. 가격을 잊을 수도 없네 이건. 데아TI 같은 경우가 이게 12,800원인가 12,600원인가까지 갔었죠. 12,800원까지 갔었죠. 근데 이거 2,000원에 매수했으면은 2,080원에 매수했으면은 완전 바닥에서 산 거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3월에 2,080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바닥 찍고 가기 시작합니다. 북한이 동계올림픽 때 응원단 내려보냄으로 해서 여러분 지금 기류는 바꿨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아예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류가 바뀌는 걸 여러분도 이제 미리미리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말씀드릴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비핵화 어쩌고 김정은 비핵화 어쩌고 가능하다 했을 때 트럼프 부분 비핵화 없다. 그런 거 없다. 완전 비핵화 가능하면 얘기하자. 둘이 이랬어요. 계속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부분적으로 어쩌고 하면서 막 계속 이제 떡밥을 던지고 있는데 김정은은, 트럼프는 완강해요. 부분 그런 거 없어. 완전 비핵화. 근데 김정은이 또 이번에 그 물렁물렁하게 본 거예요. 우리 요 정도 이제 해주면은 니네가 제재는 좀 풀어주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단호하죠. 높. 높. 니네 완벽하게 비핵화할 생각 없으면은 우리랑 얘기할 생각 하지 마. 우리는 너네 제재하는 거 풀어줄 용의가 있어. 대북 제재 풀어줄 용의가 있어. 하지만 너네도 그에 걸맞는 카드를 가져와. 내 앞에서 수작 부리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관련주들 뭐 오늘 다 난리 났지.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도 갑자기 훅 밀렸죠. 마감에. 분봉으로 보시면은 오후부터 오전에 이렇게 좀 내려왔다가 계속 잘 버티고 있다가 오후에 갑자기 훅 밀렸죠. 2시 한 40분경부터 해가지고 이때 그 뉴스 기사로 김정은 밥 안 먹고 도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약간 재밌게 표현하면은 오찬은 안 했다. 안 하고 차를 타고 출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협상 결렬됐구나. 얘네 둘이 뺨때기 때린 거 아니냐 했는데 뺨때기 때린 건 아니에요. 김정은이 지가 물렁물렁하게 봤는데 트럼프를 물렁물렁하게 봤는데 트럼프는 완강하거든요. 칼자루는 트럼프가 쥐고 있지 김정은이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김정은이 자기 마음대로 대북 제재를 완화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트럼프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주죠. 강자니까. 칼자루를 본인이 쥐고 있으니까. 안 해줘요. 지금 중국이랑 대화하는 것만 봐도 아시잖아요. 중국이랑 대화하는 거. 끝까지 숨통을 조이고 다 얻어낸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트럼프식 외교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멱살 잡고 막 쥐어 흔드는 거야. 거기까지 간 다음에 막다른 골목에서 멱살 잡고 쥐어 흔들어요. 그러면서 너 나랑 이제 협상하자라고 해요. 상대방이 힘들어 죽겠는데 힘도 없는데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트럼프식 외교란 말이야. 여러분도 요거를 이제 알고 가셔야 돼. 중국이랑 대화한 게 교훈이 돼야 돼요. 김정은도. 얘가 아직 세상을 몰라요. 어려요. 하도 이제 떠받들어져서 살다 보니까 아직은 어린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생각을 깊게 하고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김정은이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나가서는 트럼프한테 된통당해요. 지금 시진핑도 된통당했잖아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된통당하는 결과가 아니면은 트럼프는 사인을 안 합니다. 지금 얘네 서로 대화하자고 해놓고 중국이랑 대화하자고 해놓고 화웨이 쥐어뜯고 흔드는 거 보세요. 저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꾸 살려주려고 해서 그러지 우리나라까지 외면하면 저거 살아나겠어요. 화웨이 잘못하면은 이제 크게 무너지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일도 아니지. 여기저기서 이제 다 끊어버리게 된다면은 지금 뭐 영국 비롯한 뭐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은 당연히 그렇고 뭐 캐나다나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SK도 소극적인 자세고 KT는 안 한다고 했고 LG만 지금 화웨이 장비 쓴다고 하고 있죠. 이런 걸 좀 이런 게 다 끊어지면은 그러면은 뭐 화웨이가 무너지는 건 뭐 일도 아니겠죠. 그런 지금 얇게 이어져 있는 실이 다 끊어지게 된다면은 그런 국가예요.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렁물렁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은 수급 보시면은 자 보세요. 기관이 뭐 엄청 받았습니다. 밀린 거를.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관망. 코스피만 조금 정리했고
그렇다고 뭐 저 이슈가 나온 다음에 정리는요? 아니에요. 외국인은 그냥 장중 내내 팔았어요. 그냥 꾸준하게 좀 조금씩 판 거예요. 2시 40분에 뭐 갑자기 훅 매도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냥 조금 사놓고 계속 있다가 2시 40분에 잠깐 매도하긴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담았어요. 그건 다 오히려 종가에 조금 더 담았죠.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 입성한 외국인들이 있는데 막 도망가거나 그러진 않겠느냐. 질문이 이거였어요. 좋은 질문이라서 제가 요거는 자, 코스닥 입성한 외국인들이 막 빠지진 않겠죠? 이렇게 말씀하셨네. 저는 그건 상관없다고 봐요. 외국인들이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은 공부 열심히 하신 겁니다. 포스코 캠텍이라고 했죠. 이런 거는 오히려 제가 요 68,000원 부근 오면은 이 전후에서는 오히려 뭐 크게 거래량부터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매매 볼 법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런 거는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런 거 사시면 되잖아요. 외국인들이 2월에 코스닥을 많이 샀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대북주 샀다고 안 했잖아요. 자 보세요. 2월에 외국인들이 남북경협주 샀다? No.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이 남북경협주가 아니에요. 얘네 주력으로 사질 않아요. 외국인들은 애초에. 이런 거는 일부 뭐 장난질로 조금 사는 거지 이런 거에 주력으로 삼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좋은 질문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외국인들이 뭐 월요일날 남국주를 엄청 던져가지고 얼마 들고 있지도 않은데 던지던 말던 뭔 상관입니까? 포스코 캠텍 차라리 이런 거를 사시면 돼요. 여러분 불안하신 분들 이거 사시면 돼요. 포스코 캠텍 같은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 이런 거를 담아놓으면은 안전한데 굳이 왜 이런 타이밍에 물론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지뢰에 밟아가지고 밀리는 종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예측을 못해요. 저희도 예측을 못하는 종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 오늘 급락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근데 한두 종목 정도는 급락이 나온 종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건 지뢰 밟는 거예요. 장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그렇게 이제 뭐 투심에 의해서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상식적으로 매매를 하면 되잖아요. 계속 뭐 괜찮은 종목들 언급드리고 있죠. 포스코 캠텍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제가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 오늘 이거를 갭으로 돌파를 하면 좋은데 갭으로 돌파를 하는 게 아니었죠. 오늘 보시면은 자 보세요. 1600원을 갭으로 1600원 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시작했어요? 1600원 아래에서 시작을 했다. 1580원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장중에 이렇게 쭉 위로 뽑아줬잖아요. 그러면은 전일고가도 넘어갔네. 기대할 만하죠. 그러면은 전일이 아마 1755원인가 그래요. 제 기억으로 어제 전일 상한가가 넘어갔는데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들고 있었다. 1750원 기준 삼고 1750원 이탈하면 매도. 최소한 제가 1600원 이탈하면 매도하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여기가 1차 저항이니까. 결국 저항을 못 넘어갔어요.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 근데 팔자리는 얼마든지 많이 줬단 말이에요. 전일 상한가 갔던 고점. 여기 매물대가 많이 있으니까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터졌습니까? 어제. 이렇게 많이 터졌으니까 오히려 여기를 돌파 못하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흐름 자체는 좋았었어요. 보면 아침부터 해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유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훅 밀려버리죠. 그리고 전일 고점을 이탈해 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좋은 종목들 많았잖아요. 이런 거 차라리 경협주 할 바에는 테마주 할 거면 이런 거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기상어 관련주, 핑크퐁 관련주 이런 거 하시라고 했죠. 삼성출판사랑 같이 보면서
이런 종목을 보시면은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19,000, 18,500에서 19,000원 사이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더 약해서 전일 고점까지도 못 갔죠. 그럼 19,000원 이탈할 때 혹은 18,500원 이탈할 때라도 정리를 해주셨으면은 괜찮았죠. 오히려 조금 이제 쉬어주면은 또 매수할 자리를 주긴 하네요.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네. 오로라는 오히려 제가 이거는 매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밀리면은 관심 가져 보겠네요 라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매수 타이밍까지 왔죠. 오로라가 1,500원 저는 뭐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적어도 1,700원에서 1,500원 정도 얘기했는데 오늘 딱 요만큼을 해줬어요. 1,500원에서 1,700원. 차라리 이런 게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제일 좋은 건 포스코캠텍처럼 이렇게 수급 좋았던 종목들. 외국인들이 북한이랑 협상 결렬됐다고 전기차 세상이 안 오나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랑 협상 결렬. 근데 테이블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우린 서로 좋아한다. 그러니까 서로 의지는 있는 거야. 근데 온도 차이가 있는 거지.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고. 서로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김정은은 제재를 먼저 풀어라. 트럼프는 제재를 왜 먼저 푸느냐. 니네가 비핵화를 먼저 해라. 그럼 제재 풀어주겠다. 입장 차이인 거예요. 근데 칼자루는 트럼프가 쥐고 있는 것 뿐이죠. 북한이랑 협상 결렬? 전기차 시대 안 올까요? 북한이랑 협상이 결렬되면 내연기관 시대가 더 길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굳이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매도할 이유는 없죠. 갑자기 협상 결렬됐다고 월요일에 북한이 미사일 쏘나요? 우리한테 미사일 쏘나요? 이러면은 당연히 전쟁 관련주 사야겠죠. 아니면 주식장을 떠나야겠죠.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짓 하면은 큰일 나요, 북한은. 지금은 이런 짓 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얼마나 힘들면은 이렇게 비핵화를 할 테니까 뭐 제재라도 좀 풀어달라라고 하겠습니까? 탈출구란 말이야. 북한 제재를 빨리 풀어야 돼, 이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미사일을 쏘고 그런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진짜 김정은이 체제가 흔들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엄청나게 위험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은 협상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작년 초였으면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응원단 내려보내놓고 동계올림픽 끝나고 우린 아직 살아있어 이러면서 날렸으면 그때였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대화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월요일에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을 매도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리고 오히려 밀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로 대응하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 밀려주면 뭐 괜찮죠. 그리고 뭐 현대차에서 뭐 미래산업에다가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죠. 현대차가 오늘 이슈가 좀 있었는데 미래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죠.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날라갔는데 그럼 저는 요쪽을 한번 보고 싶어요. 자율주행차를 다시 한번 자율주행차가 어렵게 흘러갔다. 작년부터 해서 이게 아직은 자율주행차를 이끌어가는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이다. 그런데 5G랑 접목을 시키면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통신사는 이걸 원하는 거야 지금. 5G랑 접목시키기를 원해요, 자율주행차를. 근데 이제 뭐 전자부품 만드는 데나 이런 데는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길 원하는 거죠.
5G는 니네가 와서 붙어라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통신사가 우리한테 그냥 지원을 해줘라, 너네 서포트만 해라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둘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가야지 진정한 자율주행차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G 시대에 되진 않고 한 6G, 7G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제 협상만 잘 되면은, 서로 이제 이해관계만 잘 맞으면은 좋아질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쪽 괜찮은 것 같아요. 자율주행 쪽. 개인적으로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오늘 크게 밀렸는데 오히려 매수 자리를 이제 슬슬 주고 있지 않느냐. 8,000원이나 8,000원 전후 되면은 오히려 좀 매매 자리를 좀 주고 있는 느낌이 좀 납니다. 이런 종목은 기존에 한번 쭉 날아갔다가 지금 바닥 찾고 있는데, 지금 반등이 좀 나와서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한번 밀렸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반등이 안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추세를 아주 깎아먹어서, 추세를 아주 깎아먹어가지고 이게 하락 추세로 변환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7,800원에서 8,000원 사이,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매매 가능하지 않겠느냐. 한 요 정도 구간 찍어놓고 7,800원 전후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엄청나게 큰 종목까지는 아니에요. 이것도 1,000억 전후, 1,000억 밑으로 좀 밀렸네요. 840, 1,000억 전후하는 종목인데, 삼성전자가 직접 이제 이대주로서 투자를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삼성에서도 키우고 현대에서도 키우고 하면은 가능성이 조금 있는 종목이 아니겠죠. 좀 길게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수급이 확 들어온 게 아니니까 이 종목은.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라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좀 남북경협주는 계속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2월달 중순부터 계속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구간에서는 포스코 캠텍, 에이테크 솔루션, 이런 종목들 차라리 관심을 가져볼 것 같아요. 에이테크 솔루션 대신 이런 거는 몰빵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비중을 좀 작게 들어가셔야 돼요. 차라리 포스코 캠텍이나 LNF나 이런 전기차 쪽에다가 비중을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어도, 여기다가 재미는 있어요. 한방 터지면은 크게 나오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은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테마 수준이에요. 산업화보다는. 산업화가 되겠지만, 앞으로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테마 수준이, 기술력이 좀 미비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큰 비중을 담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보시고, 작은 비중을 재미 정도만 보는 정도로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요런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캠텍은 좀 큰 종목이니까 이렇게 두 종목 요런 식으로 좀 옮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협주도 간단히 봐드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히 봐드리는 게 낫겠죠.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 사실은 요 구간은 이탈 안 하는 게 좋았는데 이탈을 해버렸어요. 지금 좀 밀려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아예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좀 많이 밀려 있긴 한데, 이 종목은 오히려 한 9만원 부근까지 오면은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까지 오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반등이 또 나올지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9만원까지 오면은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천천히 떨어지는 칼날을 그냥 손으로 받고 싶지는 않고, 이 구간에서 이제 저점 매수가 확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현대로템은 원래 제가 관심이 없는 종목이죠, 이거는. 근데 오늘 애초에 저점 매수가 나왔네요. 이거는 바닥까지 쭉 끌어가지고, 이건 오히려 26,500원을 회복하면은 매수할 법할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은 더 밀리면 좋겠는데 갔다 왔잖아요, 이거는. 그렇고, 제가 기존에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들 간단히 봐드리면은,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밀리긴 했는데, 이거는 이미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낸 종목이었죠. 그래서 좀 밀리긴 했는데, 이런 종목은 이미 또 이것도 현대로템처럼 갔다 온 종목이다. 오히려
근데 당장 매매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대로템하고 화성빌보는 아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유상증자에 무상증자에 막 증자 이슈가 많죠.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성신양해 같은 경우 이런 거 많이 언급드렸었죠. 이것도 제가 요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위에서 뭐 좀 정리하는 방향 말씀드리면서 언급드렸던 종목들인데, 여기서 확실히 돌파 못하고 밀려버리죠. 그리고 이걸 연장을 해볼게요. 이 밴드를 연장해 드리면은 결국 여기를 이탈하니까 회복 시도가 나왔지만 회복을 못해요.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탈했잖아요. 이 밴드를 이탈했죠. 강하게 21일날 이탈하고 돌파 시도가 다음날 바로 나왔는데 돌파를 못해요. 이렇게 돌파를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하면은 급락이 나온다. 제가 이거 뭐 서울경제TV랑 이제 뭐 SBS, MBC랑 나가갖고 강의를 많이 해드렸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돌파할 자리를 자, 주가가 돌파할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급락이 나온다. 급락 조정이 나오는 거죠. 돌파할 자리까지 갔다는 것은 반등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혹은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항 구간까지 갔다는 거는. 구간, 그래요. 저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 급락 조정이 나온다. 제가 이거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뭐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트렌드가 있고 흐름이 바뀌고 오히려 트랩이 나오고 뭐 속임수를 쓰고 하는데, 이런 거는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갈 자리에서 못 가면 그냥 크게 밀린다고 보는데, 한번 밀렸다가 다시 가던지 밀려서 뭐 끝나버리던지, 돌파할 수 있는 자리는 돌파를 해야 돼요. 못하면은 정리를 한다. 그래서 저항권에 오면은 좀 일부라도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조만간 있을 초보자 특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아예 분석을 해드렸죠. 이거 거의 다 왔다고. 밴드는 좋은데 다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반등이 잘 나와서 요 14,000원대를 돌파해가지고 위로 또 갔다라고 하면 밴드를 계속 만들어 갔을 텐데, 약했어요. 미리 다 예견이 돼 있잖아요. 주가를 보면은. 제가 괜히 매도하세요라고 한 게 아니죠. 자,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한 6,500원쯤, 오히려 6,500원, 6,400원 이 사이 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6,400원에서 6,500원. 근데 안 올 것 같은 냄새가 나긴 해요. 오늘 절호의 기회를 줬죠. 오면은 이것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 모양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당장은 경협주는 매매하고 싶지는 않네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경협주가. 근데 이 상태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한 20% 30% 급락이 나오면은 그때 담으시라고 했잖아요.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어. 매도하고. 그죠? 만약에 여기서 한 7,000원까지 올라온다고 해도 8,000원에 사는 것보단 낫잖아요. 7,700원에 사는 것보단 10% 디스카운트 된 가격인 거고. 그러니까 요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항권에 가서 돌파를 못하고 미비하게 움직이면은 돌파를 기대하면서 무작정 들고 가기보다는 조금 정리를 하고 매도를 하고 혹은 절반이라도 정리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돌파를 할 때 좀 더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밀렸을 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강의 자료도 있잖아요. 제가 앞에 녹화 내용 보시면은 다 있어요. 좀 됐다 그거는. 제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아마 3월 중으로 해서 3월 뭐 중순이 될지 하순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보자 강의 뭐 하나하나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는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캡처를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저 밑에 보면은 이렇게
따봉 표시 있죠. 요거 누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또 구독이라고 있죠. 이런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모양 요거 눌러주시면은 알람이 가요. 제가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거를 꼭 누르세요, 여러분. 못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구독 이런 거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문 보시면은 여기 요거 있죠. 요거 누르시면은 알람이 자동으로 구독이 됩니다. 종 모양만 누르세요. 이렇게 나오게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 같은 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댓글로 달기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따로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세요. 여기 종목 진단의 문의사항 여기 올리는 데 있죠. 종목 진단은 100% 다 해드리진 않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영상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되고, 아니면은 PC로 하시는 분들은 로그인은 하셔야 돼요. 카카오톡 로그인은 하셔야 돼. 그럼 자동으로 친구 추가가 됩니다. 거기다 물어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뭐 질문하실 사항들 있으면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설정을 꼭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렇게 시황 같은 경우도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교육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포트에 남북 경협주만 매도했어도 얼마나 편안합니까? 뭐 그 중에 지뢰 맞은 종목이 한두 개 밀렸다고 쳐도 남북 경협주 없으면 얼마나 편안해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면 비중을 줄여서 이게 뭐 10% 뭐 한 100% 다 들고 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20%, 뭐 10% 이렇게 조금만 들고 있다고 치면 얼마나 편안해요. 수익 실현했으면.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무작정 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도할 자리, 기대감만 갖기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다. 주식은 위험 투자 자산이라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이거를 도박처럼 운영하면 도박이 되고, 위험 구간에서, 저항 구간에서 매도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재테크가 된다. 여러분들 도박을 하실지 재테크를 하실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요 영상도 있어요. 그 어디 있지? 보시면은 제가 올려드린 그 영상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뭐 수급 관련된 연구용 코스피 기환 이런 것도 있고, 1월엔 뭘 사야 하지? 뭐 이런 쪽도 있고, 여러분들이 봐야 할 만한 알고 가야 되는 그런 영상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도 좀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은 도움될 만한 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언제 된다. 뭐 예를 들면 파미세 상한가 갔는데 상승 추세 시작이냐. 오케이, 이거 괜찮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 수출 뭐 마이너스 28.8% 감소했는데 끝이냐? 오히려 이때 시작이라고 했는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수소차는 전성시대냐? 아니요. 이거는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 이제 매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드리잖아요. 반도체주 급등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조금 줄이셔야 된다. 뭐 이런 부분 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다 뭐 크게 틀린 얘기를 한 적은 없죠. 바이로메드, 전략매도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공부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바이로메드를 좋게 보는데 당신은 왜 매도했나요? 라고 따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런 것도 그냥 공부 차원에서 알려드릴게요. 바이로메드 그래요. 자, 지난달 말에 매도한 다음에 27만원대에 매도한 다음에 올라간 거 있나요? 27만원대에서 매도하고 없죠? 제가 가봐야 3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저항 구간이. 근데 30만원도 못 갔어 이거. 그리고 27만원대 그대로야. 그럼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5%든 10%든 수익 냈으면은
이득인 거잖아요. 굳이 저항 구간에 다다른 종목을 매매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리고 어제 같은 날은 뭐 재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했죠. 제가 26만원대 오면은 26만원까지 오면 좋은데 안 올 것 같고 26만원대라도 오면은 매수에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왔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다리면은 좋은 기회가 오잖아요. 바이로메드가 나빠서 매도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저항도 돌파해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바이로메드가 지금 대장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VM20이 저도 기대감이 높고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 근데 지금 못 갈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흐름이 지금은 조금 쉬어야 되는 구간이니까 쉬게 놔둡시다. 쉬고 나서 오히려 30만원을 돌파를 하면 그때 관심을 갖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오히려 26만원대 초반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매수하는 게 더 좋다고 본다. 이렇게 뭐 현실적인 걸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리잖아요. 저는 30만원을 돌파해서 넘어가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넘어가길 바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매도 의견 내면은 개인 물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개인 물량이 나오면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받아서 가져가면은 오히려 돌파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뭐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노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뭐 심오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심화 과정에서 강의를 드릴 거고 보시면은 이게 남북경협주 같은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있어. 30만원까지 자리가 있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 30만원까지 자리가 있어요. 근데 27만원대에서 이미 우리는 수익이 많이 났고 하니까 정리를 한다라고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욕먹을 걸 각오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미 37%의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위로 10%가 더 보이긴 하는데 이거 욕심내기보다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종목 말씀드렸죠. HLB나 HLB 같은 경우도 후보군에 있다 라고 했는데 이 1월 말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죠. 7만 3천 4천원 7만 5천원이라고 칠게요. 7만 5천원부터 해서 9만원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한 10%는 올라왔죠. 그리고 오늘 조금 밀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교체 매매를 하면 적어도 바이로메드보다는 유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 스마트하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남북경협주 같은 테마주에다가 너무 무리한 기대감을 갖지는 마세요. 11월부터 해서 1월까지 아직까지는 테마예요. 이게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 좋았다. 그럼 쉬어도 되잖아요. 이슈가 나오면은 오히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북미 정상회담 이슈가 나오면 재료 노출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오늘도 빠져나올 기회가 5시간 반 정도는 있었던 거야. 그러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도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당하는 거지. 오늘 전체적으로 뭐 종목이 조금씩 밀렸다? 그거는 뭐 지수도 이렇게 다 밀리고 했으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지수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내 종목만 뭐 날라갔다? 그러면은 뭐 대단하신 거겠죠. 그분은. 근데 확률적으로 거의 희박하잖아요. 어떻게 종합지수가 1.76%가 밀렸어.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여기 목표치 1차 목표치 다 와서 돌파해야 되는 돌파 못하면 밀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건 1월 말에 말씀드렸죠. 목표치 다 왔습니다. 밀릴 수 있습니다. 결국 여 안에서 놀고 있잖아요. 2175포인트 웬만하면 이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탈해도 바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지켜주잖아요. 오늘 이렇게 밀렸어도 아직도 20포인트나 남아있고. 자, 코스닥도 말씀드렸죠. 요거 생각보다 이렇게 뭐 센 것처럼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 밴드를 넘어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750포인트 정도 자꾸 넘어가려고 도전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거래량이 엄청 늘어나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수급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미 좀 담아놓고 지켜보자라는 움직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것도 2.77%. 지수가 2.77% 밀리면은 여러분 계좌는 그냥 5% 밀리는 거예요. 종목이 한 2배 정도 더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매하시는 게 아닌 이상. 내가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포스코, 현대차 등등등등 이런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만 딱 포트를 단단하게 잡고 있어. 그러면은 특정일 빼고는 그 해당 sek터가 전기전자가 막 급락이 나오는 그런 날 빼고는 대부분 지수보다는 안정적이에요. 좀 덜 밀리거나 비슷하거나. 근데 중소형주 보통 매매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수가 2.77% 밀렸다 코스닥이. 그러면은 내 계좌는 거의 한 5% 정도 밀리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수익들 많이 내셨잖아요. 오늘 밀린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밑에서 올라온 게 얼만데 요거 조금 밀렸다고 허둥지둥대고 뭐 월요일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금해하는 건 좋아요. 공부하려고 하는 건 좋고. 근데 허둥지둥대다가 이렇게 막 투매하고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게 밀렸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매한 종목은 남북경협주가 아닌데 굳이 그쪽에다가 전쟁이 나는 게 아닌 이상, 전쟁이 나면 문제는 돼요. 그러면 모든 주식이 다 내려가겠죠. 전쟁이 나는 게 아닌 이상 굳이 뭐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잠깐 흔들림으로 인해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은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최근에는 좀 영상을 짧게 찍었는데 최근에는 좀 단촐하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길게 알려드렸습니다.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남북경협주도 수급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현실적인 종목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등은 나오겠죠. 현실적인 종목은 반등은 가능하다. 되도 않는 그냥 무작정 테마 말고요. 묻지마 테마 이런 거 말고 현실적인 섹터의 남북경협주 반등 가능하다고 봐요. 시간은 대신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는 봐야겠죠. 월요일에 뭐 바로 반등이 나올지, 오늘 밀린 게 다 회복되진 않겠죠. 적어도 일부라도 조금 반등이 나올지, 그러니까 매도할 기회를 주는 거죠. 나올지 아니면은 좀 더 밀려서 괴롭힌 다음에 몇 달 뒤에 나올지, 이거는 저도 당장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종목별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굳이 다른 수급이 좋은 종목들 오히려 매수 찬스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앞으로 좋아질 종목인데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이런 종목들 있죠.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천천히 보셔라.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감만 갖고 이제 내일부터 해서 뭐 3일 연휴잖아요. 연휴 동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세요. 제가 앞에 아까 동영상 많이 있는 거 보여드렸죠. 앞에 것도 열심히 보세요. 지난 영상들도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뭐 크게 무너진 건 아니다. 추세를 뭐 꺾어내린 건 아니다. 조금 더 밀려봐야 뭐 지가 밀려봐야 얼마나 밀리겠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려야 뭐 700포인트 위지. 그래봤자 730포인트 700포인트 위에요. 이건 어차피. 그러면은 만약에 저는 이게 700포인트를 막 흔드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레버리지도 사고 코스닥을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2175포인트까지는 뭐 항상 열어놓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요것도 이탈해서 뭐 2130 뭐 전후 막 여기를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코스피도 레버리지를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은 2배 수익 보는 상품이에요. 그런 ETF 상품도 살 수 있고, 이쪽에 있는 기존의 상승에서 쉬고 있는 주도주들, 이런 쪽을 다시 한번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은 오늘 나온 오늘 조정은 기다리던 조정이다. 꼭 필요했던 조정이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움직임이다. 요 정도로 딱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조정은.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독이랑 다 눌러 놓으시면, 알람이랑 다 설정해 놓으시면은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정보로 볼 수 있고, 제가 주말에도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 같은 거 몇 개 아마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교육이든지.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편안하게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